네, 여러분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환경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몽드가 문제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제가 그때 영국 가디언지 그 4대강 망발 예. 얘기를 했더니만은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여러 곳에서 뭐 저한테 연락도 예. 오고 예. 아주 재밌는 내용 잘 봤다고. 예. 미국에 계시는 우리 또 박재강 교수님도 그걸 보시고 그분이 원래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공부를 하셨는데 본인도 몰랐던 여러 가지 영국 템즈 강의 얘기를 들었다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랑스 얘기를 좀 예. 하려고. 예. 프랑스. 지금 제목은 예. 4대강 망발 시리즈 2 예. 르몽드입니다. 르몽드지. 프랑스 좌파 신문 예. 르몽드. 이 프랑스 이 르몽드지가 예. 지난 2013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환경 단체들의 얘기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또 4대강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반박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예. 그 반박 칼럼이 주로 이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얘기들, 프랑스의 물이용, 프랑스가 지금 세계 최고의 물산업 강국입니다. 그렇죠. 에비앙 생수도 팔고. 예, 뭐 생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큰 건 아닌데 예. 거기에 비올리아, 스웨즈 이런 것이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물산업이 세계 5대 산업입니다. 세계 사업 규모로 5번째. 우리 지금 뭐 조선이 어떠니 반도체가 어떠니 하지만은 저 물에 비하면은 거의 반도 안 됩니다. 호호. 엄청난 산업인데 이것이 이 프랑스가 다 잡고 있다고요. 예. 그 프랑스의 물산업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면서 프랑스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르몽드 애들도 그 프랑스 물산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모양인데. 그죠? 그보다도 이게 프랑스가 독특하더라고요. 이 신문도 좌우가 이게 확실히 나눠져 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뭐 예? 그 여기 보니까 피가로라고 한번 올려 보십시오. 저 피가로라고 저게 보니까 프랑스의 우파 신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르몽드가 보니까 이 좌파 신문인데 이 르몽드지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4대강에 대해서 아마 이 4대강에 대해 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 있잖아요. 미국에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이게 물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좋은 거라고 극찬을 했는데 저 르몽드는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2013년도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 반박 칼럼을 그 당시에 이제 뭐 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뭐 썼던 내용이 앞부분은 저런 겁니다. 맨 앞에 이제 도입이 4대강 사업은 지난 정부의 이 녹색 성장 정책과 더불어서 해외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라든지 뭐 주요 8개국 G8 또 그다음에 무슨 UNEP에서 4대강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진정한 녹색 뉴딜 사업이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난데없이 이제 프랑스 신문이 나온 칼럼 그대로 내용입니다. 르몽드가 우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생태적, 경제적 재앙이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되게 이걸 했어요. 공사 입찰에 비리가 있다. 또 무슨 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다. 또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똑같군요. 아마 국내에 와서 그죠? 취재를 하면서 환경 그 4대강 반대 단체들을 주로 접촉을 해서 아마 쓴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르몽드지 관련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서울에 지사가 있거나 그렇게 했군요.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제 프랑스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프랑스가 전체 이 원자력 생산량 총량으로 비하면은 미국보다 적지만은 자기 나라 전기를 생각하면은 말입니다. 저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생산을 많이 해요.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에요, 저게. 그렇습니다. 원자력 강국이고 또 이 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여기 보면 이 자료를 우리 한번 보면 재밌는 게 말입니다. 저기 프랑스가 전체 생산량은 2위고 우리나라가 지금 4위가 됐다. 저게 2012, 11년도 그건데 이게 왜 그러던가 우리나라가 원래 뭔가 하면은 5위였는데 일본이 후쿠시마 사건 바람에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버려가지고 저래 된 거죠. 그렇구나. 하여튼 프랑스가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이게 보면은 프랑스가 이게 지금 어떻게 전력 생산이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리뉴어블이 위에 녹색이고, 그다음 포실 화석연료, 뉴클리어, 하이드로 일렉트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뉴클리어가 보십시오. 거의 7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절대 비중입니다. 그 7, 80%를 저걸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70년대 한때 석유 란이 석유 쇼크가 있었다고요. 쇼크, 제1차 오일 쇼크. 그거 나고 나서 저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그럼 프랑스는 원자력을 저렇게 집중적으로 했느냐. 그 이유가 저거랍니다. 이웃나라 독일이나 영국하고 달리 프랑스에는 석탄이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렇군요. 독특한 국토의 조건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가지고 세계 지금 현재 이 최대의 원전 강국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프랑스는 저렇게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영국에도 수출하고 독일에도 수출하고 이탈리아에도 수출하고 그 유럽의 최대 전기 수출 국가예요. 그 재밌는 거는 바로 그 옆에다가 독일하고 그 국경에다가 원전을 만들어 가지고 독일에다가 저거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아무래도 이제 송전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죠? 전기 보내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독일으로서는 뭐 사고 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참 독일들도 약간 그 원전과 관련해서는 위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도 그 탈원전 한다고 했다가 물론 탈원전은 비공식적으로는 포기를 했는데 최근에 오히려 석탄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석탄이라는 게 화석연료 그 이산화탄소 덩어리인데. 다음에 제가 독일 이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 경제 규모하고 말입니다. 석유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어떤가 하면은 이게 이제 세계 경제 규모고 이게 이제 석유 생산 소비인데 말입니다.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석유 소비가 많다고요. 1위가 미국이죠. 이 경제 규모 1위가 미국이고 석유 소비가 1위가 미국이라고요.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 이게 완전히 그냥 1위가 석유 소비국 1위, 경제 규모 2위가 석유 소비국 2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위가 독일이 이제 경제 규모가 4위면은 석유 소비가 4위고 말입니다. 근데 5위는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경제 규모는 5위지만은 석유 소비는 7위예요.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석유 소비 경제 규모 전체 규모는 10이면서 석유 소비가 많군요.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는 13인데 프랑스보다도 석유 소비가 많아요, 저게. 그런데 보면 또 뭐냐?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은 9위고 프랑스가 15위라고요. 왜 이러냐?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또 많은 석유들이 뭐냐 하면은 저거예요. 운송에다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굉장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석유를 적게 쓰는 거죠. 그게 많은 것들이 이제 운하로 수로 운송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프랑스가 어떤가 하면은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한때 70년대 말입니다. 뭐 했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사하라 사막, 알제리에 가서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죠. 핵폭탄을 저런 식으로 또 하나는 사하라 사막이고 또 하나는 저게 뭔가 하면은 저거예요.
무르오아인가 뭐 저기에 산호초에 가지고 말입니다. 저기에 무르로아 아톨 저기에 산호초입니다. 예. 저기에 70년대에 이제 저 핵실험을 한 거죠. 저것 때문에 여기 뭐 그린피스 있잖아요. 환경단체에 엄청난 반발을 가하고 결국은 저기 이제 뉴질랜드 73년도에 뉴질랜드가 프랑스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핵실험한다고 말입니다. 그걸 했는데도 가서 이겼는데도 결국은 이걸 무시하고 핵실험하고 했다고요. 그 뉴질랜드하고 프랑스가 핵실험 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좋은 재밌는 자료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194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최근까지는 제가 못 구했고 23년까지 보면은 어디에 어떤 나라가 핵실험을 많이 했느냐. 미국이 제일 많이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소련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빨간 거. 녹색. 녹색. 연두색 저거예요. 예.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인도 파키스탄은 조금 했죠. 근데 인도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죠. 그 북한은 2000년대 와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그렇군요. 지금은 노스코리아밖에 없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프랑스가 저 핵실험도 많이 하고 핵실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았던 그런 나라라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또 어떠냐? 유럽에서 이 운하가 제일 긴 나라예요. 예. 저기 유럽의 18개국에 총 35,000km의 운하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뭔가면은 8,500km가 프랑스예요. 우리는 흔히 독일을 운하의 나라라 그러는데 이 길이로 말하면은 프랑스가 훨씬 그렇군요. 그리고 저게 뭔가면 요게 지중해가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저 미리 운하를 저 사람들이 언제 뚫었는가 하면 1600년대에 아, 저기에도 운하가 있었군요. 예, 미리 운하. 저게 뭔가 하면은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떨어지는 거고요. 예, 떨어지고 또 이것도 뭔가 하면은 그 센느강, 파리에서 곧장 지중해로 가는 거지. 예. 원래 여기 보면은 이 두 강을 그 저 센느강하고 저 론느강을 두 개를 저런 식으로 연결해 놓는 거죠. 저 떨어져 있는 거를 붙이는 거군요. 저렇게 연결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런 배들이 뭐냐면 저거예요. 영국에서 파리로 가가지고 지중해로 가는 유람선들이죠.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저 사람들이 그래 이 운하를 엄청나게 많이 뚫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4대강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굉장히 저 활용도가 높고 한 그리고 지금도 말입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운하를 만드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예. 제가 그대로 썼죠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파리에서 릴 사이 바로 이게 지금 뭔가면은 지금 유럽에서 지금 근대에 지금 와가지고 2000년대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파리에서 릴, 그 다음에 독일 요거는 뭔가면은 독일의 하노버 베를린 요거는 지금 확장하고 있는. 예. 확장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 브뤼셀, 리옹에서 낭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나라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프랑스가 배로 하는 운송, 수로 운송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에너지가 적게 들고 값이 싸고 하니까 저렇게 계속 지금 뭐 센느강, 론느강, 노르드, 뭐 알사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저 나라가 이제 프랑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썼던 글이 뭔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 핵무기, 운하까지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참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이 환경단체를 옹호한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가지고 세계 물산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그 당시에 이제 뭐 태국 예, 알제리, 모로코, 파라과이 이런 데도 그걸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프랑스가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물산업 강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세계 물포럼 본부도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습니다. 마르세유고 이 프랑스의 이 물산업이 미국의 수돗물 시장이라든지 중국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진출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뭐로 진출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초순수를 만들어야지 반도체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보다도 이게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거죠. 호호. 말하자면 물정화 산업, 물정화도 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또 송도에 하수 처리장도 비올리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물 관련 산업이군요. 물 산업이 뭐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런 식으로 그걸 하고, 저게 이제 마르세유에 있는 세계 물 포럼입니다. 저도 본부도 가고 했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좀 알죠, 저렇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물에 대해 어떤 나라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앞에 서신 원전, 핵무기, 운하, 우리나라 환경단체라면 폭동을 일으켜야 할 국가다. 예. 참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환경단체를 옹호하는 거지. 얘들이 말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지, 뭐. 근데 지금 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프랑스가 물산업 강국이 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1910년도에 저게 1월 달입니다. 한겨울에. 언더워터군요. 예, 한겨울에 이 프랑스가 대홍수가 와가지고 45일 동안 프랑스가 이제 물에 잠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우리나라 4대강 같은 사업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보면은 특히 샌느강. 여기가 이제 샌느강 유역인데 샌느강이 우리나라의 낙동강보다 한 200km 더 깁니다. 예. 더 긴데 34개의 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다가 댐을 4개 만들었어요. 저기 보면은 호수 레이크 있죠. 요또 호수 있고 샌느 레이크 뭐 밑에 있어. 요렇게 이 댐을 만들고 볼을 만들고 완전히 그 강을 깊이 팠다고요. 예. 준설을 하고. 예, 준설을 하고 제방을 높였는데 그리고 또 프랑스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4대강보다도 훨씬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쁘게 만든 이게 프랑스의 샌드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거 가서 배 타고 뭐 낭만 있다 하지만은 저 강가에 전부 돌입니다, 저거. 예. 저 보십시오. 전부 돌로 다 둘이 사는 거죠, 저게. 예. 저렇게 사고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저기 다 하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소위 자연주의 생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 샌느강 가서 좋다 할 텐데. 그렇죠. 저게 지금 우리 박은순 시장님 같은 분은 지금 돌이라고 다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흘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전부 봐요. 돌가에 저래 앉아가 있다니까요. 저래가 낭만에 얻는다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고수부지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한강에 뭐 옛날에 하더라도 고수부지도 있고 지금 4대강은 섭지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에는. 예. 그것도 없는 그런 강을 이제 만들었고. 그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뭐 했냐. 물 산업에 진출한 거죠. 한번 보십시오. 세계 물 10대 전문 기업의 1, 2위가 프랑스입니다. 비올리아 스웨즈입니다. 근데 1, 2위하고 밑에 있는 말입니다. 3, 4위하고는 게임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몇 배잖아요.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뚝 떨어지는군요. 뚝 떨어지죠. 매출액 164달러군요. 예, 저기에 뭐 저 보면은 서비스 인구라든지 뭐 일부 스페인도 보니까 저걸 하고 뭐 중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가 이제 좀 특이한 거는 K워터 수자원공사 같은 게 이 공기업이라 가지고 아직 이제 해외 진출에 좀 뭐 그런 한계가 있어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는 10대 기업에도 못 끼어지죠. 못 끼고 이렇게 된 거죠. 보십시오. 보면은 물 산업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허허. 지금 우리 뭐 반도체, 조선이 어떠저떠고 이동통신 우리가 석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2배 조금 더 되는 정도군요. 물이 어마어마한 산업이군요. 그리고 지금 물은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고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나마 운하도 원래 완공은 미국이 했지만은 계획안 이런 건 다 프랑스에서 하고 프랑스가 뭐 지금 어떤 나라도 프랑스의 물 산업을 꺾을 만한 나라는 없어요. 허허. 대단한 저거죠, 프랑스가. 예, 그런 식으로 보십시오. 그러고도
물산업이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앞으로 특히 먹는 물하고 저 버리는 상수 하수는 거의 뭐 한 몇십 년 만에 더블되는 거지. 예. 그만큼 지금 물산업이 커지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결론이 제가 이제 마지막 막 그걸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치열한 경제전을 벌이고 있고 지금 뭐 기후변화, 산업발달, 인구 증가를 해가지고 급속히 팽창하고 지금 뭐 2020년에는 연간 2천조 원에 달한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경쟁자로 등장한 게 우리나라네. 예. 4대강 사업으로. 특히 이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약간 그 했던 게 알제리, 모로코 저기 한때는 자기 나라 식민지였다. 예. 그리고 자기 나라 지금도 그쪽에 프랑스 불어를 쓰고 하니까 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보십시오. 저기에 태국도 태국이지만은 지금 알제리하고 모로코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수자원 협약을 맺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내 보니까 르몽드가 하하. 저런 식으로 아니 뭐 잘못된 환경운동은 경제 여적죄다. 그럴 수도 있군요. 저게 이제 제가 쓴 마지막 그건데 지금 저기 그 왼쪽에 보이시는 분들이 권도엽 장관이. 권도엽 장관님이 이제 그다음에 저렇게 그 태국 총리고. 예, 태국 총리. 그다음 분이 신본부장님. 그 당시에 4대강 본부장이셨죠. 오른쪽에도 권도엽 장관이고 그렇군요. 저 또 우리 신본부장님이 또 모로코하고 양해 각서 한참 저걸 했지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저 태국은 저걸 했지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때 이게 자기 나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군부에서 이게 재검토하고 하는 바람에 뭐 쿠데타가 나오고 그랬나요 그때.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거죠. 사업을 아예 그냥 했던 거를 그냥 안 하고 못 하게. 근데 저 사람들이 문제가 뭐 그때 한번 태국에 엄청난 홍수가 왔거든요. 그 지금까지 또 홍수가 안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환경단체가 태국 가가지고 고춧가루 뿌리고 했다고 해요. 언론도 나오고 했죠. 그것도 또 한쪽에서는 태국판 4대강 사업 뭐 수주를 정부가 적극하라고 또 한 단체는 우파 단체는 저걸 지지하고 좌파 단체는 저런 식으로 논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 이걸 딱 쓰고 나니까 르몽드 국내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료를 다 알았느냐. 제가 뭐 프랑스도 좀 왔다 갔다 해보고 이 분야에 있으면 프랑스가 제일 그 저 모델 케이스인데 물 산업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학교에 찾아와서 보겠다고 그러더만은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 르몽드 코리아에서 전화가 와요. 코리아. 르몽드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자기 나라의 또는 르몽드 코리아에 근무하는 애들이 또 한국 애들도 많거든. 한국 사람들하고요. 그러니까 얘들 이 르몽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대개 이제 이 외국 언론기관에 특히 선진국 그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한국을 이렇게 얕잡아 보려고 해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면 야 후진국이니까 너희들은 그런다 이런 식의. 그래서 옛날에 FT도 그랬어요. FT도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저 사회이사 뭐 선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FT가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 말은. 파이낸셜 타임즈. 근데 알고 보니까 영국이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야, 뭐 한국은 자기들보다는 후진국이니까 한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 욕할 때 마치 너는 후진국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약간 이 두뇌가 잘못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걱정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거기는 저 원전이라든지 물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뭐 원전도 저러고 또 물산업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추진하던 것들을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이고, 근데 물산업이 저렇게나 크군요. 크죠. 물산업이 앞으로 더 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산업이 실제로 지금 뭐 저기서 말하는 거는 하수 처리하는 거, 수돗물 만드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강 정비하는 거, 댐 건설하는 지금 거. 바이올라다, 비올리아 이런 데는 그런 걸 다 하는 다 하죠. 다 하고 저것도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물산업에 진출해가지고 크게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합병했다고 들었어요. 비올리아가. 그 미국의 GE의 물 파트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이제 저걸 하지요. 현대건설이라든지 또 GS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가 하수처리장도 짓고 정수장도 하고 하죠. 건설회사에서 그 환경사업부가 따로 있죠. 물사업 자체가 그거 물 분야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건 아니군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각 분야에 조그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이제 코롱 워터앤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군요. 코롱 워터앤에너지라는 회사. 워터앤에너지. 그건 뭐 수력 발전에 특화된 그런 건 아니죠. 그것보다도 이제 하수처리장 관리하고 정수장 관리하고 그다음 정수장 짓고 하수처리장 짓고 뭐 이런 거. 혹시 박 교수님 이 빵을 만드는 물에 대해서 아세요? 파리에서 먹는 빵의 맛이 파리의 물이 아니면 그 맛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요? 그건 처음 들은. 제가 이 얘기는 SPC의 그 SPC 그 파리바게뜨 그 회장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재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어도 그 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물을 써야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뭐 미네랄이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물 속에 생각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이라 그래요. 이탈리아의 그 왜 제니아 그 남성 옷감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니아 같은 그런 정도의 착색, 말하자면 염색이 되려고 그러면 그 제노아 그 인근의 그 지역의 물이라야 된다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모직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똑같은 염료를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해보면 그 색깔이 착색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그 저런 것들 있지요. 그 쌍둥이가 잘 태어나는 지역.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 지역의 독특한 물이다. 그렇군요. 물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